안녕하세요. 사업이야기입니다.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보고 또 어떤 설명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. 배달 음식점을 했을 때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 저한테 돈이 남습니까? 손익분기점이 도대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손익분기점이 맞습니까?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또 대답해드리기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을 본다면 한 몇 가지가 있겠죠. 우리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모든 재료비 이런 것들을 세분해 가지고 가격을 뽑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저도 또 그런 방법을 한번 써봤었고요. 예를 들자면 제육볶음이다. 그러면 고기 원가가 얼마, 쌀이 얼마, 또 거기에 양념이 얼마, 반찬이 얼마, 인건비가 얼마, 전기료가 얼마.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진짜 너무 복잡해요.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맹점이 뭐냐면 한 그릇을 팔 때 어떤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또 100그릇이 됐을 때는 또 인건비가 또 바뀌고 50그릇일 때는 또 인건비가 또 바뀌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정비용이라고 하죠. 임대료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막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이 그거를 계산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또 다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으로 본다고 하면 1일날 주거래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. 그래서 매출을 쭉 하고 나서 다음 달 1일날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았나 이걸로 해서 간단하게 이번 달은 얼마를 벌었다 이번 달은 얼마를 손해봤다 이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또 그때그때 들어오는 재고 또 매달 어떤 매출의 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월 매출액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경비들을 쭉 공제를 해서 그걸 남는 걸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매출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남고 한 3천만 원 매출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남고 이걸 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방법, 세 번째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원가 계산이라든가 제가 이 장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남는지 이런 걸 또 판단을 했고 또 그동안 문의 주신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가 또 수익에 대한 구성, 그러니까 손익분기점, 저는 데드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서 하나도 벌지 못하면 남는 게 없으면 그건 아웃이다. 그래서 데드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 팔면 어느 정도 남겠다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좀 뽑히기 시작하더라고요. 결론적으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음식에 따라 어떤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배달 음식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월 2천 정도는 팔아야 손해가 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. 그리고 장사를 해서 조금 이윤이 남는 이런 정도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 2,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해야 내가 고생한 거 또 정말 장사하면서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3천만 원을 기준해 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매출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똑같을 거다. 이것도 또 상당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. 배달 자체도 좀 많이 팔리는 달이 있고 또 정말 매출이 안 나오는 달도 있습니다. 또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하다 보면 3천만 원 정도 평균 매출을 했을 때 얘기지만 4천을 팔았을 때는 조금 더 남을 수도 있고 한 2천을 팔았을 때는 정말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에 따라서 분명히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한식일 경우 또 면일 경우
이런 경우에 또 원가들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. 배달 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식자재하고 용기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0%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30%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. 거의 한 35%, 많으면 한 40%까지 그걸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한 1000에서 1200 정도 되겠죠. 자, 두 번째로 임대료입니다.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 뭐 임대하는 거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3천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면 매장 임대료가 한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로 광고비입니다. 이 광고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. 사실 저희들이 그 배달 쪽 매출은 거의 그 플랫폼 회사들 흔히 얘기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요기요 비중이 클 경우는 광고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. 요기요 수수료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요. 또 배달의 민족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깃발이라고 하죠. 깃발을 어떻게 꽂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달 광고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한 10% 정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뭐 요기요 비중이 크다 이런 경우는 한 15%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배달 광고비 쪽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아직 부가세나 이제 세금입니다. 부가세가 이제 원래 10%지만 또 저희들이 식자재나 용기들 받는 자료 또 뭐 임대료 받는 자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맞춰보면 한 60% 정도는 자료가 맞습니다. 그러면 한 4%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거기에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붙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%, 6%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에 따른 부가세나 카드 수수료가 약 한 18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. 이제 다음에 뭐 전기세, 뭐 수도요금,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, 또 뭐 기타 잡비들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겠죠. 그 부분은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면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. 근데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보면 한 사람 정도,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알바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일이 숙달된다고 한다면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2명이면 3천만 원 정도 매출은 가능합니다. 그러면 요즘 최저시급을 기준해 갖고 임금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대략 한 250에서 300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로드 매장이 아니고 배달 식당이다 보니까 당연히 배달료가 또 들어가겠죠. 배달 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배달 대행 평균 단가가 한 4천 원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반면에 저희도 이 광고를 할 때 어쨌든 배달료를 고객이 부담하는 포지션을 올립니다. 보통 그 부분이 한 1,000원에서 3,000원 정도 사이가 되죠. 그러다 보면 그 차이가 뭐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한 2,000원 정도가 저희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1,000원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요 범위가 좀 애매하긴 한데 객단가는 이제 물건 하나 나갈 때 평균 단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객단가를 한 2만 원 정도 본다고 하면 한 달에 한 1,500건 정도를 해야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그 1,500건에다가 한 2,000원 정도 배달료를 드린다고 계산하면 또 그 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4대 보험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지만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. 요 부분도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면 월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최저치로 보면 2,200만 원, 최대치로 보면 약 한 2,7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. 이 편차가 이제 굉장히 큰데요. 그 이유는 자세히 한번 보면 광고비에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광고비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.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기요의 비중이 크다고 하면 그만큼 광고비가 많이 나갈 거고요. 또 배달의 민족이 매출이 좀 많다 하더라도 깃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깃발 꼽는 숫자를
최소화시킨다고 하면 그 수입은 극대화가 되겠죠. 제가 앞에 올린 영상에 이렇게 뭐 광고를 좀 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, 광고비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부분에 따라서 월 순수익이 많으면 한 3, 400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하나가 배달료인 것 같아요. 궁극적으로 사실 배달료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. 아까 제가 앞에서 배달 대행료가 평균 한 4,000원 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마 고객 앞으로 배달료를 부담시키는 게 한 4,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아마 아무런 매출이 일어나지를 않을 거예요.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든 배달료를 조금씩 올려서 그래도 한 2,000원, 3,000원 정도는 고객이 부담하는 그런 템으로 만들어 가야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. 제가 앞에서 한 2,200에서 뭐 한 2,600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상 가게를 처음에 차릴 때 또 투자되는 비용이 있죠. 보편적으로 아무리 배달 식당이 뭐 인테리어가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편적으로 뭐 공사비라든가 거기에 집기를 다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한 2, 3천만 원이 소요가 될 겁니다. 그리고 그 수명을 한 5년에서 7년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냥 5년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월로 치면은 한 4, 500만 원 정도씩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.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한 4, 500만 원 정도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. 이걸 다시 월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거 역시도 한 달에 한 30만 원, 40만 원 정도를 빼놔야만이 어떤 손익분기점이 맞겠죠.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매출한 걸로 정리를 해보면 약 한 1,600에서 2천만 원 가까이가 나옵니다. 그 얘기는 최소한 배달 장사를 해서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야만이 어떤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죠. 실제적으로 뭐 한 1,000몇백 뭐 이 정도 매출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남는다. 그런데 한번 부분들을 전부 대비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.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매출.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듭니다. 음식 품목에 따라서 잘 나가는 달이 있고 또 매출이 저조한다는데 편차가 심할 때는 거의 50% 이상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이런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, 음식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서 꾸준히 하루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맞출 수 있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한 1년, 2년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드리게 된 거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었어요. 그리고 사실 저도 또 가장 궁금한 대목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장사했던 데이터들을 꺼내가지고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되고 또 앞으로 장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사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